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국가 AI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겁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가 갑자기 실격당하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대회가 도대체 어떤 대회였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식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결과를 보시면요.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는 통과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랑 NC AI가 탈락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였어요. 워낙 유력한 후보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 프로젝트가 대체 뭐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주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해외 기업의 AI 모델을 가져다가 조금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학습시킨 AI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AI 대기업들한테서 기술적으로 독립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것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신박한 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보세요. 국가 기밀이 셀 수도 있고 전력망 같은 중요 시설이 위협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는 기술 통제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교나 안보 작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AI가 국가 안보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점이죠. 도대체 네이버 클라우드는 왜 탈락한 걸까요?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라는 모델이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AI QN2.4의 일부를 가져다 썼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양측의 입장이 평팽하게 맞섭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측은 검증된 좋은 오픈소스를 쓰는 건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정부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처음부터 만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부터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게를 박은 게 바로 유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의 발언입니다. AI 모델을 만들 때 가중치를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게 바로 독자 AI 모델의 기본 조건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사실상 이게 최종 판결이나 다름없었어요. 네이버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차피 다들 오픈소스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SKT랑 업스테이지도 오픈소스 사용 문제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해보니 SKT나 업스테이지의 경우는 실격시킬 만큼 결정적인 흠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본 거죠. 주권이라는 핵심 원칙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제 탈락의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1차 평가에서 합격한 팀들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 AI 연구원의 KX1 모델이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와, 이번 1차 라운드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로 나선 셈이죠. 점수를 좀 보세요.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25점 만점에 25점, 만점을 받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전문가 평가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요. 일단 탈락한 팀들은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6년 초에 한 팀을 더 뽑아서 최종 4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2026년 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진짜 국가대표 AI 2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끊는 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1차에서 떨어진 팀은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GPU나 데이터, 인재 같은 핵심 자원들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재도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도 나도 오픈소스를 쓰는 이 시대에 과연 기술 주권이란 건 뭘까요? 어디까지가 효율적인 협력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걸까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